네, 안녕하십니까. 갓 전역한 간부의 시선으로 우리 K군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올해 2월 29일부로 7군단 강습대대에서 하사로 전역하고 현재는 31살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늦가기 대학생 정다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세종대예요? 예, 저 세종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공부 좀 했다는 걸 어필하려고 지금 대학교를 밝힌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학생 그런 후배들도 좀 영상을 봐줬으면 해가지고 어허허. 좀 알렸습니다. 근데 세종대를 다니다가 부사관을 간 거예요? 네, 세종대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이제 병사로 입대를 했다가 직업군인으로 이제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 장교로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ROTC가 물론 있었긴 했었지만 군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그때 제가 좀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나는 무조건 스카이 소위 말하는 그런 스카이 대학을 꼭 가야 이렇게 인생이 성공할 것 같다 해서 좀 학벌에 만족을 좀 못했었고 그냥 ROTC를 안 하고 병사로 입대해야겠다 그렇게 입대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부사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병사를 전역을 하고 부사관을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현역 부사관으로 가신 거예요? 정확히는 병사로 이제 21개월간 군복무를 했다가 전역을 하고 취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좀 사명감도 있고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역하고 이제 민간인으로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 부사관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주변에는 저 같은 경우를 본 적이 정말 없었어요. 군이 좀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부사관들도 마음에 들고. 예, 좋은 간부님들도 많이 뵙고 해서 군 생활을 다시 간부로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좀 겪게 됐습니까? 오늘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부사관의 업무가 좀 과다하게 증가된 경향이 있고 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불필요한 행정 업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간부들은 전역 전출이 많은데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한 사람이 거의 한 두세 사람의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제가 군 생활했던 그런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1일 급양 감독관 캡틴 김상훈님께서 많이 좀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 월화수목금 이렇게 중대 간부들을 편성해가지고 충분히 뭐 당직 사관이나 그런 당직 근무자들이 급양 감독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양 관리관 말고도 급양 감독관 2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 식당으로 출근을 해서 병사들 식사하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 하고 용사들이 이제 저녁 식사하게 되면은 그때도 남아가지고 이제 초과금 한두 시간 찍으면서 그렇게 거의 한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식당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급양 감독을 하게 되면은 급양 감독관들 조리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하는 건가요? 정확히 목표가 뭐예요? 저도 솔직히 그 제도가 왜 있었는지 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뭐 식당 청소가 잘 돼 있나 조리병들이 조리를 잘 하고 있나 그런 거는 이제 급양 관리관이 퇴근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주면은 당직 사관의 그런 통제 하에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업무를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당직 사관이나 당직 사령이 이제 식사 시간 되면 미리 가서 급양 감독을 한번 확인하고 청소 상태도 한번 확인하고 별일 없냐, 뭐 조리는 문제 없냐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까지 배식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네. 보고 감독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의 업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직처럼 인원을 배정해서 또 거기에 쓸데없는 행정 업무가 낭비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 급양 감독관이 아닌 조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리하시는 분이 컨트롤 충분히 가능하고 감독도 가능한데 예. 또 추가로 간부를 편성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아직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제가 이제 전역하는 그 시기에 폐지가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가 하도 지랄해서 그런가? 아마 좀 캡틴 김상훈님 덕분에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간부들이 없으니까 지금 뭐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를. 네, 결국에는 기존대로 당직 사관이 이제 통제를 해서 급양 감독을 하는 걸로 이제 기존대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이제 제가 이제 중대에서
그거를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한두 명의 하사들이 그걸 전담을 해가지고 보안 담당관이 체크리스트를 주면은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 뭐 이제 체크를 하고 중대장한테 서명을 해서 복사를 하고 프린트해서 파일철까지 해야 하고 그런 조금 종이 낭비? 그런 시간 낭비? 그런 게 좀 중대급에서 사이버 보안을 행사하는데 그렇게까지 행정력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이제 뭐 호랑이 3마리 잡고 그리고 뭐 개인 보안 일일 결산 호랑이 3마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그 프로그램에 그 점검해야 하는 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바꾸고 또 뭐 여러 가지 총 결국 3가지가 있는데 그 호랑이 얼굴이 이제 그려져 있는 버튼을 다 누르게 되면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보안 일일 결산이라고 해서 그런 암호나 비문 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냥 완료만 누르면은 간단하게 금방 끝날 일인데 아, 그것도 서류철로 해요? 원래 그거잖아요. 원래 그 인터넷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그게 다시 뭐 보안 감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간부들 거를 다 프린트를 해서 두껍게 파일처를 이만큼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넷에서 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네. 체크하고 그냥 체크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끝나는 거였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이나 보안 점검 안 한 사람들 그렇게 퇴근하면 다음날 그거 뜨잖아요. 이거 체크 안 네, 하고 네, 퇴근한 네, 사람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인트라넷으로 했는데 네. 다 출력해서 파일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왜? 그 어떻게? 아니 하사가 비문이 뭐가 있어? 그 하사 비문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보통 비문 같은 경우에는 중대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 비문은 비밀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대장이 뭐 비밀 문서를 몇 개 갖고 있나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중대 거 그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중대 거 얇은 심지어 한두 장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그 네. 내용인데 네. 왜냐? 있다, 없다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월별로 체크한다고 치면은 월 달리는 뽑아가지고 그냥 아니 이거 뽑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뽑아서 그 데이터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에 원래 다 되는 건데 그거를 그래서 월별로 체크리스트 다 뽑고 보안 규정 평가도 인트라넷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수기를 작성해야 한다. 왜? 인터넷에만 베끼니까? 예. 근데 그것도 어차피 근데 수기로도 베낄 거 아니에요. 답안지 다 있잖아요. 족보 있잖아요. 결국엔 다 그렇게. 그 누가 그걸 다 순수하게 풀어? 그렇죠. 점수 안 나오면 또 뭐라 할 거니까 네. 대대 다 같이 베낄 거 아니야. 빵점인 사람 없잖아요. 네. 다 100점이잖아. 네, 그렇죠. 야, 그걸 다 손으로 뽑고 있었다고. 난 얘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아. 근데 리얼로 이렇게 현장에서 들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MBTI를 인터넷으로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번 출력해서 체크한 다음에 파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거를 매 달마다, 매 주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이 매 주말마다 있죠.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었나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네. 뽑아가지고 그렇게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진짜 종이가 이만큼 되겠네. 그렇죠. 간부 한 명 한 명 중대 간부가 보통 한 뭐 15명, 16명 이 정도 되니까 수십 장 되는 거죠. 1년으로 치면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너무 가히 충격적이네요. 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보안 규정 평가가 이제 그 수기 작성하는 거에서 다시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되긴 했는데 인터넷에서 변경됐다 이거죠. 그럼 수기로 작성하게 한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인간한테 세금을 물여가지고 종이값을 내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개 상놈의 새끼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한 명의 그 판단으로 지금 몇 명이 수만 명이 지금 고생한 거 아닙니까? 수십만 네. 명이. 이거는 진짜 역사에 이런 명당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런 판단을 하는 참모들이나 지휘관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상급 부대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미친놈들이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이제 문제를 푸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역시 주관식 서술형으로 돼가지고 뭐 그 보안 담당관이나 보안 규정에 관련해서 잘 아는 간부들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또 주관식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서 간부 한 명이 답지라고 해서 공유하면은 다 베껴서 적고 결국엔 그런 거죠. 결국엔 또 네. 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인 거죠. 간부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네. 다른 네. 행정을 계속 만들고 있다. 또 다른 또 쓸모없는 행정 있을까요? 쓸모없는 행정이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그 저녁이 있는 날 이거 간부 조기 퇴근의 날인데 이거 관련해서 간부들 출근 시간에 대해서 너무 좀 지휘관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간부 조기 퇴근의 날이 보통 간부 출근이 오전 08시 30분까지인데 좀 30분 일찍 뭐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찍 30분 일찍 출근해서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하자
그런 의도인데 08시 반에 기존에는 이제 일과 시작이었으니까 그럼 30분 일찍 출근하면은 08시에 일과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휘관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08시 이전에 더 일찍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위병 조장이 그냥 08시 이전에 그렇게 뭐 이병 찍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07시 40분, 뭐 45분 이쯤에 와서 출근해서 뭐 교육훈련 준비해야 하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출근 시간 관련해서 좀 부대에서 맨날 퇴근 전에 토의도 엄청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기 출근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08시 이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뭐 당직 근무나 다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없는 간부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금요일에 당직 근무를 투입해야 하는 간부들은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08시 이전에 거의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는 이런 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대에서는 뭐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암묵적으로 당직 근무자들도 그 수혜를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08시에 좀 출근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럼 차라리 저녁에 있는 날을 이걸 정할 때 약간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딱 08시에 출근을 시켜. 이때는 다 통일을 해서 차라리 네네. 일찍 오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유병수 통과를 딱 그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일찍 와서 일과를 08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뭐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휘관의 입장에서. 네네. 그 만약에 내가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8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8시에 딱 맞춰오면 좀 기분이 안 좋죠. 네, 한 저도 3, 맞습니다. 4분이라도 네. 일찍 와서 딱 맞춰 오는 거 뭐 뭘 안 할 수 있지만 3, 4분이라도 일찍 와서 한 1, 2분이라도 일찍 오면 괜찮은데 딱 맞춰 오면 좀 빡치죠. 바로 예,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도 오케이 이해합니다만 그 매주 금요일마다 당직 근무 쓰는 사람들이나 매주 금요일마다 무슨 일 생기면 다들 퇴근 못 한다고 그냥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휴가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그렇죠. 얘기하듯이 수요일은 일찍 출근하는 거 아예 픽스를 박아 버리고 네. 이거를 시간을 계산해서 차라리 반가를 주는 게 어떨까. 금요일 반가 자율적으로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들을 보니까 방학 뭐 반가를 쪼개 쓰더라고요. 시간으로 연가를 네. 한두 시간 쪼개 쓸 수 있더라고 연가를. 그것처럼 차이가 마일리지처럼 매주 수요일에 일찍 1시간 출근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달이면 4시간이잖아요. 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4시간이니까 정확히 30분 일찍. 30분 30분 일찍 3번. 30분 일찍 3번 1시간 반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30분 일찍 4번 해. 그러면 4번 매주 수요일 4주를 네. 계산해서 4번 한 다음에 그러면은 총 2시간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건 아니야. 신청해서 반가 신청하듯이. 네, 좋은 거 같네요. 제가 그렇게 신청하고 저는 오늘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날입니다. 신청하고 가버리면 되잖아. 네. 금요일만 허락해줘가지고 반가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쓰는 게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해는 돼요. 네. 지간의 입장에서도 네.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하라고 하니까 네. 대장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윗사람들이 말로는 어디 가서 국방부에서 우리 군은 저녁에 있는 삶이다. 우리 군은 뭐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게끔 뭐 하고 있다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이런 잘못된 제도인데 이거를 고쳐줄거나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왜냐? 그들은 금요일에 당직을 안 서기 때문이죠. 좋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들은 그 쓰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원래 일찍 오니까 네. 지휘관들은 원래 일찍 오죠. 네. 왜냐면은 당연히 부하를 지휘해야 되는데 딱 맞춰 올 수 없죠. 일찍 와서 좀 미리미리 새벽간에 일어난 일도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지휘관은 원래 부지런하니까 참모들이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알 바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개선 안 되는 건 아마 인사 쪽에서 이런 그렇게 좀 유동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조치하기 좀 번거롭고 그런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예 그 자율적으로 맡겨야 돼요. 매주 금요일 뭐 좀 저녁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반가식을 줘서 니들이 원할 때 일찍 가라. 원할 때 일찍 뭐 시간을 주셔서 네가 신청하고 나가. 그 인터넷에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네. 미리 뭐 그 전주에 신청한다던가 네. 그 뭐 2, 3일 전에 신청해서 지휘관이 오케이만 하면 그 시간 그 사람은 한두 시간 일찍 가는 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금요일 날 어떤 행사를 안 만들면 되잖아. 부대에서 퇴근 이후에. 그렇죠. 금요일은 축구도 하지 마. 축구하면 또 길어지니까. 축구하다가 네, 가야 된다면 안 되니까. 그런 문화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군이. 사실 대대장님도 바뀔 만한 나이인데 대대장님이 문제겠습니까? 위가 문제죠.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 이런 거를 좀 겪었었던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혹서기 일과를 하게 되면은 05시까지 조기 출근을 해서 07시까지 그런 교육 훈련을 하고 나서 다시 7시부터 이제 용사들 식사하고 정상 일과에서 14시
까지 이제 일과를 하고 간부들 퇴근하고 용사들 쉬고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부가 저희 부대에서 지금 한미 연합훈련 파견 등으로 인해서 간부들이 많이 파견에 나가 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휴가 나간 간부들이 있어서 간부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교육훈련 그 하는 당일 날에 원래 당직 근무자는 정상 08시에서 08시 반 사이에 정상 출근을 해서 이제 일과하고 당직 근무 서고 퇴근하는 거였는데, 지휘관이 이제 간부 부족하니까 아침 일찍 05시에 나와라 해서 훈련하고 당직 근무 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지휘관에게 섭섭했던 게, 그 지휘관은 저한테 어떤 본인이 특별한 사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지휘관 중대장 좀 그런 상급자에게 좀 섭섭함을. 아까 지는 간부 없다면서 휴가를 가버리고 간부 없으니까 우리 하사는 정하사는 당직을 서서 네.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네. 개새끼를 봐. 잠깐만 이놈 정말 창피하다 걔. 중대장님 대위일 거 아니에요. 소름 돋아서 너무 창피하다 그거는. 그러면 자기 휴가 가려고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나 휴가 가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대위 시험이 돼가지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웃긴 놈이네. 그리고 또 제가 군생활 4년 하면서 또 여러 중대장을 많이 거쳤는데, 또 어떤 중대장은 주식을 하는 건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60만 원만 이제 보내줄 수 있냐라는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같은 장난식으로 의리 게임. 예. 그 보통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들끼리 그런 거 네. 많이 하는 거 봐가지고 일부러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한 건가? 네. 라고 해서 1, 2분 정도 좀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빌려주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됐나요 그 중대장은 돈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사한테 돈을 빌린다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중대장이 이제 예하 간부들 데리고 회식하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뭐 자기가 뭐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네. 어떻게 하사한테 돈을 꺼?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른 간부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한테까지. 자기 부하잖아요. 네. 그거 징계권이에요. 평정권자가 돈 금전을 요구하는 건 이거 징계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평정권자는 당연히 잘 보여야 되고 내 평정권자니까 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매우 이건 징계권이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미친놈이네. 저번에 아니 거기 부대가 문제가 좀 많다. 같은 중대장인가 아까 휴가랑? 다른 중. 야 이거 환장할 일이네 진짜. 이거 민망하네요. 우리 군이 장교가 그렇게 무너졌군요. 장교의 위신이 무너지 이상한 애들이 양아치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저는 다 그런 장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좋은 장교들, 좋은 간부들도 찾으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미친놈들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이제 카톡을 받았을 때 조금 고민을 하긴 했죠. 왜냐하면은 평정권자기도 하고, 혹시 이 돈을 안 빌려주면은 평정을 안 좋게 써주려나? 그렇지 그런- 별별 생각 다 들지. 더 안 빌려주면 또 괜히 나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괜히 나한테 또 이상한 업무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별별 생각이 다 들지. 네. 근데 평소에 좀 착했죠. 예, 좀. 말하는 거랑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다른 사람 돈 꿔준 적 있어요? 다른 간부들한테? 저는 한 번도.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그런 건 잘하셨네.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네. 아무튼 또 뭐가 있나요? 또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부사관의 업무가 과다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병 진급 평가 교관이나 공용화기 사격 교관 거의 부사관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7년에 부사관 정예화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제 부사관이 많은 것을 이제 전담하고 책임감을 이제 높인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렇게 교관을 부사관 위주로 편성하자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책임감이나 이런 부담만 높아졌지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이나 그런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보상도 없고 업무는 가중한데 책임은 주는데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런 뭐 공용화기 사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2, 3주 정도 부사관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뭐 그 장교 뭐 소대장들이나 이런 간부들한테는 간부들의 책임질 게 없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임무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휴가 나갈까? 그래서 휴가를 나가거나 아, 그 부사관들은 휴가도 못 가는데. 그렇죠. 그 교관 임무를 맡은 부사관들은 마음은 막 휴가 쓰고 싶지만 휴가를 이제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장교 소대장들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대장들은 잘 하나요? 공용학이나 병기문 훈련 잘 해요? 이제 병기본 과목 중에 거의 정신전력 그런 용사들한테 쉬운 거? 시험지 나눠주고 평가 보게 하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임무를 받거나 그런 걸 본 기억은 그러니까 잘 하냐고요, 본인들이.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 기관이 무너져서 병기본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올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소대장들이 공용학이 잘 못 만질 것 같은데. 아마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때는 그 병기본 훈련이 장교들이 했거든요. 소대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훈련 뭐라 그러지 우리가? 실습 계획. 실습 계획표. 예. 실습 계획표를 우리 때는 손으로 썼어요. 우리 때는 워딩도 하긴 하는데 우리 때 약간 부조리 같이 장교들은 교육 장교 선배들이 실습 계획표 한번 처음 봤잖아요. 네. 그날 집에 못 가요. 계속 빠꾸먹고 계속 혼나고 몇 시에 뭐 할 건데 계속 물어봐. 그럼 손으로 막 그림 그리고 다 쓰고 해서 머릿속에 그걸 빡 넣어놔야 돼. 그래서 계속 질문해. 계속 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야 이런 생겨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다시 태워야 돼. 그러니까 중대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실습 계획표를 교육 장교한테 진짜 밤새 옛날에는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장교들이 다 실습 교육 검토 받고 교부제 다 일일이 손으로 세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체득이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병기본 훈련은 이제 부사관의 책임이다 해가지고 부사관 넘어갔는데 장교들이 그걸 놓아버린 거죠. 부사관들이 하라고. 물론 좋아요. 근데 이제 장교들이 마스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랑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거면 그 사람도 중대장 갈 거 아니에요. 중대장 가면 그건 또 그냥 맡겨버릴 거 아니에요. 부사관들한테. 그렇죠. 본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 말씀 중에 그 느껴지는 게 장교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장교들이 부족한데도 열심히 안 했다라는 것을 약간 돌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장교 소대장들이 막 열심히 안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장교랑 부사관 간의 이런 업무 부담이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장교 소대장 분들이 뭐 나쁘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교들도 소대장 끝나고 참모 올라가면 고생하죠. 고생하는데 소대장들이 사실 하는 게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장교 중에 가장 개꿀보직이 소대장이거든요. 근데 소대장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힘든 줄 알아. 참모 올라가는 순간 바로 기겁을 하겠지만 참모 올라가면 또 밸런스가 깨지죠. 또 참모들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봐도. 소대장들도 병기본 훈련 소대장이 놓으면 안 돼요. 소대장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입대를 하면은 좀 안 될 인원들이 지금 좀 입대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좀